안녕하세요. 오늘은 듣는 내내 참 가슴이 아파오는 한 아내분의 절박한 사연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승님, 제 남편은 주식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좀 버는가 싶더니 어느새 중독이 되어 밤낮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그동안 벌었던 돈은 물론이고 집안의 재산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하루하루 말라가고 남편과의 대화는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제가 울면서 그만두라고 애원도 해보고 화를 내며 싸워도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은 듣지를 않습니다. 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남편의 주식을 그만두게 하고 예전처럼 평범하고 행복했던 우리 가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정말 한 사람의 중독이 한 가정을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는지 느끼게 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과연 이 남편분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일까요? 오늘 역설의 3주고 언에어에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어쩌면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해결의 열쇠를 그 천공 스승님의 정법 강의 내용을 통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연 주신 분도 남편을 바꾸려고 애쓰고 싸워도 봤지만 소용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법 강의에서는 왜 이런 노력들이 좀 통하지 않는다고 보나요? 네, 정법 강의에서는 이 문제의 핵심을요,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괴로운 것, 여기에 딱 둡니다. 즉, 문제의 시작점이 남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에게 있다는 관점인 거죠. 아내로서 남편을 바르게 좀 이끌어주지 못한 그 결과로 이런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직접 막 비난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 이런 건 이제 질 낮은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만 돌리고 있기 때문이죠. 잠시만요. 근데 듣는 분들 중에서는 아니 남편이 잘못했는데 왜 아내 역할을 먼저 얘기하지? 이렇게 조금 반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남편의 문제를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는 그런 취지예요. 정법 강의에서는 아내 자신의 내적 질량, 다른 말로 하면 내면의 힘이나 마음의 깊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을 이끌어줄 힘이 없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게 그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요. 그런 공부가 아니군요. 네, 주부로서 가정생활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내면의 힘, 그러니까 그 질량을 키우는 과정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주부 공부가 부족하면 가정의 중심을 잡기가 좀 어렵고 그 빈틈으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하, 내적 질량 또는 내면의 힘, 이걸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아내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남편의 주식 중독을 정말 그냥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이게 재산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법 강의에서는 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건 못 막는다. 이렇게요. 못 막는다. 네, 남편을 직접 바꾸려는 행동은 이제 멈추고 그 에너지를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내가 즐거운 공부에 집중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면 정법 강의를 듣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활동에 몰입하는 거죠. 자신의 공부에. 그렇죠. 중요한 건 내적 질량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자신의 질량이 커지면 이게 마치 중력처럼 주변의 좋은 기운, 사람, 심지어 재물까지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끌어당긴다. 네. 반대로 질량이 부족하면 이미 가진 것도 지키기 어렵게 되고요. 이게 앞으로 중요해질 원리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남편을 잡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안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 잃었던 관계나 재물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군요. 와, 이거 상당히 역설적인 접근법인데요. 그렇다면 남편의 그 주식 중독 자체는 왜 생긴다고 보나요?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독 원리는요, 정법 강의에 따르면 되게 단순해요.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빠진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게 없어서 네, 삶의 다른 부분에서 즐거움이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어떤 특정 행위에 깊이 몰두하게 되고 이 행위가 100일 이상 지속되면 뇌에 그냥 습관으로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죠. 100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하군요. 그럼 벗어나는 방법도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중독된 행위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100일 동안 꾸준히 몰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정법 공부가 정말 흥미롭다면 마치 주식 들여다보듯이 100일간 열심히 해보는 거죠. 네네. 신기하게도 이렇게 새로운 즐거움에 100일간 집중하면 기존 중독 행위에 대한 갈망이 한 70% 정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와, 70%나요? 네, 그럼 남은 30%는 의지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즐거움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방식이네요. 여기서 그럼 아내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여기서 아내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아내가 자신만의 그 공부에 집중해서 즐겁고 좀 활기찬 모습을 보이면 나는 재밌는 거라 웃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식 실패 등으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죠. 남편이 다가오게. 그렇죠. 남편이 아내의 그 밝은 모습에 관심을 보이면서 다가올 때 요때 잡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로소 함께 성장하는 대화를 시작할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당신도 이걸 좀 들어봐라. 내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좋아졌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덧붙여서 주식 투자 자체도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는 공부의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30% 원칙이라고 가진 것의 30%만 투자하고 70%는 자신의 힘으로 남겨두면서 투기가 아닌 학습으로 삼으라는 거죠. 30% 원칙. 네. 또한 부부가 100일 동안 서로 부딪히지 않고 마음을 맞춰 화합하면 정말 예상치 못한 좋은 변화, 하늘의 선물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구하는 열쇠는 그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를 바꾸려는 싸움을 멈추고 나 자신을 채우는 가장 즐거운 공부를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빛으로 가득 찰 때 그 빛이 어둠 속에 있는 남편을 자연스럽게 비추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여기는 역설의 365 오네요. 우리는 내일도 진리와 함께합니다.